안녕하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감사팀장 이은정입니다. 2022년 우리 교육청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학습 공동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갑질 행위와 법률 위반 처분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갑질 신고 증가에 따른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갑질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성을 느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도 깊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YNS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시고 전 카사코리아 법무이사 등을 역임하신 오상민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YNS 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카사코리아에서 법무이사, 그 다음에 하나자산 신탁과 한국토지신탁에서 감사팀장, 사내 변호사를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는 코오롱 윤리경영실, 용어를 순화해서 윤리경영실이라고 하는데 감사팀에서 사내 변호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밖에 저는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항소심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고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에서 공공법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맡은 부분은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법률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직장 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인데요. 보시면 이제 직장 내 갑질이 입사, 승진, 근로시간, 임금, 해고 등 노동 조건 및 인사처분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처우에 국한되거나 특정 행위를 명시하여, 즉 법률에서 특정 행위를 명시하여 금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직장 내 괴롭힘은 무시, 따돌림, 업무 배제, 불법에 이르지 않는 폭언, 폭행 등 이런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은 인정만 되면 처벌이 되겠죠.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은근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참 경계가 합법과 불법의 영역에 있는 애매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벌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입증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건 직장 내 갑질보다는 괴롭힘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이 섞여서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점점 발전해서 이제 갑질의 경우로 발전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하면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발라내기가. 자, 그러면 이제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그 직장 내 갑질의 적용 법률을 살펴보시면요. 직장 내 갑질의 행위 유형에 따라서 적용 법률 및 구제 기관이 달라집니다. 강제 근로라든지 사용자의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근로기준법에 아예 규정이 있어요. 물론 형법에서도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용자에 의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서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을 때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발하죠. 네가 뭔데? 같이 싸운다거나 바로 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게 직장에서 사용자한테 또는 직장 상사한테 일어나면 바로 못 대들어요. 사람의 성격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갑질이 더 피해가 심각해요. 사람이 한 번 또 참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라거나 우리 팀장님이 원래 좀 그러신 분이잖아. 그리고 이게 폭행이 진짜 싸우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야 너 잘해줘, 좀 잘해봐 이러면서 팍팍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꿀밤도 때리고. 근데 이게 밖에서 일어나는 폭행이에요. 엄연히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직장 내다 보니까 내가 참지라거나 이게 애매하거든요. 격려 차원에서 하신 거지 이렇게 스스로 좀 접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갑질은 사실 더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범죄행위,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협박, 강제추행 등은 형사상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차별은 기간제법, 고령자고용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법률 명칭을 약어로 기재했는데요.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고령자 고용법은 고령자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남녀 고용 평등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아마 검색하시면 바로 요 전체 법률 문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직장 내 갑질의 이제 행위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이건 뭐 법률적인 규정은 아니고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직장 갑질 119라고. 거기서 이제 2019년 통계 자료입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직장 갑질로 느낀 행위 유형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게 직장 갑질일 수도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일 수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자분을 교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질이라거나 괴롭힘이 아닌데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뭘 생각을 하게끔 하느냐? 내가 지금 하는 부하 직원에게 하는 행동이 직장이 아닌 바깥에서라면 내가 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이라면 직장 내에서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의 상급자가 아니고 동등하거나 하급자라면 내가 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그러시겠죠. 아니 그러면은 나는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젊은 분들이 권리 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게 되바라졌다, 뭐 자기 이속만 차리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람직한 겁니다.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첫 직장이 이제 현대산업개발인데 거기는 여성 근로자, 여성 직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 왕언니들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제가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왜냐하면 또 거기 나름의 커뮤니티가 있고 단체가 형성돼 있는데, 지금은 그 근로 유형, 계약 유형이 너무 다양해요. 계약직, 파견직, 거기에다가 뭐 단기, 알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장 내 갑질하고 괴롭힘이 어디에 집중되냐? 제일 고용관계가 불안한 약자한테 집중이 돼요. 정규직들이 계약직한테 또는 계약직이 파견직한테 이러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직장 내 갑질이 있었는데 다 참았다, 더 심한 것도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갑질이 지금 더 심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한번 근로기준법 제76조의 1을 한번 분설해서 보겠는데요. 첫째, 가해자는 사용자 또는 노동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다른 노동자여야 돼요. 사용자가 피해자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괴롭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뭐냐. 왜냐하면 오늘 급한데 야근 좀 하자. 우리 때는 야근이 당연한 거였어요. 물론 그게 이제 뭐 당연한 거니까 너희들도 그래 이건 아닌데, 근데 요즘은 나는 오늘 저기 뭐 아이를 픽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야근을 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선 네 가지 요건의 행위로서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의 발생을 일으켜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이라고요. 2019년도에 있습니다. 발간된 건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요걸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직장 내 갑질과 명예훼손 및 모욕인데요. 이제 뭐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럼 명예훼손하고 모욕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돼 있는데, 명예훼손은 뭐냐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고요.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형법은 조금 특이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고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돼요. 이게 특이해요. 사실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가중 처벌되고요.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혼도 하고 이혼한 게 죄는 아닌데 이혼도 하고 숨겨진 애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아니 진짜 사실이 아니고 네. 사실인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떠벌려요. 난 숨기고 싶잖아요. 사실이라도. 제가 전과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막 떠벌려요. 그거는 단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예요. 근데 이제 단순 사실 적시는 그 면책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공익을 위한 거면 면책이 돼요. 뭐 이런 거죠. 어린이집에 어떤 남자 직원이 채용이 됐는데 이 사람이 성범죄자예요. 성범죄자.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지만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성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냥 싫어. 쫓아내고 싶어. 그런데 성범죄자라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어.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명예훼손이 있고요. 모욕은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대법원 판례에 보면 뭐 포로 자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욕이고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멸적인 거예요. 경멸적인. 이게 모욕인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요 단둘이 있을 때는 성립이 안 해요. 그냥 폭언이야 그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위에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회의실 가서 단둘이 얘기하세요. 남이 들으면 이게 남이 들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요 공연성이라고 그래서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인 이상의 불특정인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내가 단둘이 얘기하는데 옆에 한 사람만 있었어. 그럼 이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아니겠네요. 그런데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즉 처벌 범위를 넓혀놨어요. 뭐냐 하면 그 한 명이 누군가한테 퍼뜨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옆에 한 명만 있어도 명예훼손죄랑 모욕죄의 공연성을 충족을 해요. 근데 그 한 명이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친밀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의 흠을 남한테 가서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또 예외가 돼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안 돼요. 이 직장 내 갑질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뭐 업무상 질책 또는 근태 관리, 인사처분에 있어서 당연히 윗사람이 상급자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팀의 발전 또는 그 직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줘야 될 조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해야 될 조언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인격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직장 내 갑질, 정도가 심하면 직장 내 갑질이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좀 반복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율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일본의 판례인데 뭐 보험회사인데 실적이 안 좋으면 실적 안 좋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여러 개 박스가 있어요. 참 엽기적인 일본이에요. 그 박스에 이상한 복장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거를 고르면 그거를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뽑았는데 무슨 약간 그 남자인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토끼? 바니걸스 같은 복장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입고 춤을 춰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질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요. 조금 몇 년 전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용자가 야 이거 근로자가 화장실 또 담배 피우러 너무 자주 나가니까 이석을 하니까 이석 장부를 적어라. 근데 그것까진 좋아요. 그것까진 좋은데 그거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누구가 다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장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담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게 뭐 여자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행복 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그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돼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그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요, 또는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하세요. 그럼 왜냐하면 금액의 문제지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형사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형사상 범죄면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고, 형사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해요. 이 경우엔 당연히 위자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